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리뷰한 5작품 중에 최애 작품으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지, 혹은 저희가 두 가지뿐만 아니라 뭐 신춘문예 많죠. 그러니까 뭐 저는 안 읽었지만 또 평론가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품들을 혹시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또 괜한 불씨를 던지지 마십시오. 갑자기. 네, 갑자기 모름지기 문학 평론가라면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작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혹시 다른 작품 중에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문학 평론가 두 분은 뒤로 하고 비문학 평론가의 박관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미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밝혀드리자면 동아일보 당선작인 무겁고 높은 제 요번에 가장 좋았던 작품이고요. 또 하나 뭐 꼽자면 세계일보의 살아있는 당신의 밤까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작품 다 가독성이 좋고, 또 특히 이제 이 동아일보 당선작인 무겁고 높은 같은 경우에는 보기 드물게 이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읽으면서도 되게 감탄을 많이 했던 작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인영 의원. 저도 뭐 제 취향에서 한 작품을 꼽으라면 동아일보의 무겁고 높은,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오늘 언급한 작품들이 다 저마다의 미덕이 있었지만 이 작품은 좀 육각형으로, 간만에 본 굉장히 육각형으로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단연 좋았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뭐 이번에 신춘문예 2심도 참여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소회를 덧붙이자면, 적절한가요? 덧붙이는 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네네. 조심스럽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해. 일단 제가 적폐라는 걸 숨기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뭐 작품들이 어쨌거나 신춘문예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걸러지게 되는 어떤 보수적 틀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간지나 문예지 공모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문예지의 특수성이나 혹은 문제성, 뭐 어떤 문제적인 화두를 던지기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신춘문예는 아무래도 이것이 작품들에 대한 선별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이제 어쨌거나 심사는 합의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작들이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저도 보면서 한번 좀 느꼈던 작품이고,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약간 소통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신춘문예가 가지고 있는 미덕은 약간 솔직하게 잘 쓰는 작품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좀 들고, 좀 아무래도 소재주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요즘에 특히 시적인 판단들을 빠르게 내려가지고 문학이 감당해야 되는 동시대적인 키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작가들의 수준이라는 게 결코 신인이라고 해서 낮지 않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잘 선별해서 작품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히는 작품들, 혹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좋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은 소재가 단순히 소재주의로 끝나지 않고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서사의 논리와 치밀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 특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무겁고 높은 같은 작품이 이런 미덕을 정말 잘 보여준, 신춘문예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춘문예 응모를 또 생각을 하시는 미래의 이제 작가분들이 많이 클릭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미경 의원. 저도 무겁고 높은, 다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되게 이제 뭐 고전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선이라는 그 도시의 그런 풍경,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흥청망청, 한쪽에서는 어떤 쇠락해가는 쓸쓸함.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든 아무튼 그 작품 안에서
잘 드러나고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캐릭터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그 인물들이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대변하거나 혹은 이제 장소와 결합되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그 장소성의 어떤 문제 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무겁고 높은이라는 작품이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좋았고 완성도도 가장 뛰어났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게 한 첫 작품이 중요하긴 하죠. 뭐 이게 왜냐면은 이게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춘문예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된 당선자들을 위한 한 말씀 이제 덧붙이자면 이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당선자들한테. 근데 그 두 번째 작품을 기존에 자기가 썼던 작품을 고쳐서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거의 100% 이게 되게 낡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소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그런 아주 그런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다 되게 반복되는 주제들,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때그때 자기가 쓰는 시점에 따라서 그 문제의식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전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작품을 쓰실 때는 새로운 작품을 쓰셔야 된다. 지금 현재 내가 또 당선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당선자 뭔가 어떤 당선을 위해 준비하는 입시생의 마음에서 썼던 것과 그 다음에 당선 이후에 그 필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보는 시선이나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그 현재 시점에서 쓴 소설을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제출을 하셔야지만 그래야만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전에 썼던 작품은 일단은 다 잊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상하게 텐션이 다르죠. 분명히 큰 네. 시간적 격차가 있는 게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쓴 소설과 또 지금 쓴 소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읽어보면. 네. 네, 이상은 문학계의 고인물이신 심진경 선생님의 피가 되고 살이 네. 되는 조언이었어요. 작가로 살아남는 꿀팁.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아일보의 무겁고 높은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또 공통적으로 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착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성인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착하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보수성과 동반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의 이 보수성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설이 소설다운 그 서사를 복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3년째 리뷰를 해오고 있는데 점점 서사가 갖춰진 소설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 경향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너무 나아가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 스스로 내 작품의 존재 근거를 비평해서 찾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그랬었고 예전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별 볼 일 없는 작가로서 낳게 됐지만 저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품의 근거는 비평이 아니라 독자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사가 많이 복원되어 있는 작품들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작품의 근거가 독자로 돌아가고 있는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가 네. 마무리 멘트가 주옥같네요. 저 평가하지 말라고요. 평가는 구독자분들이 비평가 어떻게 평가야 안 하신다고요. 합니까? 비평가가 여기서 끝냈으면 깔끔했는데 아쉽네. 자 이상으로 2022년 신춘문예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